자, 오늘 우리 부등식 할 건데, 부등식, 지수부등식과 또그 부등식을 할 거고요. 그 방정식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이 되게 쉬울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헤맸던 분들은, 근데 그 헤맸던 부분들이 메꿔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도 역시 약간 더 헤매거나 아니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지난번 게 보충이 될 수도 있어. 방정식과 부등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해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그냥 16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생각할 필요 없이 x는 그냥 4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냥 방정식은 쉽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그냥 4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등식은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2의 x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지수함수잖아요. 항상 지수함수는 0,1을 지났다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0,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어. 이 x축을 점근수로 갖는 그래프고, 그럼 그 값이 16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가 대충 한 16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16보다 더 작은 x의 값을 생각한다면 딱 y가 16이 될 때가 x가 4죠. 그러면 16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의 그 부분은 여기가 될 거고, 그럼 이 부분의 x의 범위는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이 정도도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2분의 1의 x제곱이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 얘가 방정식이었으면, 그러니까 얘랑 같다면 x는 4죠, 그렇죠? 그런데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똑같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니까 0,1을 지나겠지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즉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값은 작아진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걔가 16분의 1이 되는, 한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할게요. 16분의 1이 되는 x의 값을 생각해주면 x가 4가 되는데, 그런데 걔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이런 것처럼 그려주면 요 범위가 된다고. 그럼 그 범위는 뭐겠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 부등호의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부등호의 방향성이 작거나 같다가 크거나 같다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냐면, 얘를 a의 x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밑이 1보다 큰 함수죠. y는 a의 x제곱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a가 1보다 큰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우린 그 함수를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증가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x값이 더 커지면 y의 값도, 그러니까 a의 x1제곱보다 a의 x2제곱이 더 커지더라. 이게 증가함수인데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반대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 부등식이 있으면 a가 1보다 크면 이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바로 이 그림처럼 밑이 0에서 밑이 1 사이에 있다면 이것은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
아, 감소 함수라는 게 뭐야? 이제는 x값이 커질수록 y의 값은 작거나 같아지는, 즉 이렇게 방향성이 반대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방향성을 그대로 갈 건지 방향성을 반대로 갈 건지를 생각해야 돼. 우린 지난 시간에 방정식을 얘기하면서 이런 걸 했었다. A의 fx 제곱이 A의 gx 제곱이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fx랑 gx랑 똑같으면 당연히 둘은 같은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더라도 a가 얼마일 때를 생각해보라고요. a가 마이너스 1, 0, 1.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1일 때도 생각을 하라고는 했었어.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으로 간다면 최소한 그 지수 부등식은 함수적 관점에서 가야 되거든. 지수함수적 관점에서 가야 돼. 그러니까 밑이 0보다는 크다 예상상 정의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밑이 음수가 되거나 밑이 0인 것들은 애초에 문제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에서는 이놈과 이놈은 애초에 문제에서 거론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문제에 밑이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만약에 부등식 문제에서 이제는 이걸 생각해봐. x는 0보다 큰데 이것 1 때 x의 fx 제곱이 x의 gx 제곱이랑 큰 범위를 구하시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생각해보자고. 이 식이 이게 예쁜 거냐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 자, 지수 부등식이 예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밑의 범위가 명확한 걸 말해요. 밑의 범위가 명확하다는 얘기는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의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 x가 지금 밑이죠. 밑이 0보다 크다가 명확한 게 아니라고. 밑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란 얘기야? 케이스를 나누란 얘기야. 첫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x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 물론 x가 1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x가 1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서로 그냥 같은 값이네요. 이게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x가 1이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x가 1일 때는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그럼 x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아, fx가 gx보다 큰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1대 얘니까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얘기야. and니까. 마찬가지로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수함수니까 이때는 fx보다 gx가 더 크더라 라고 해서 이 범위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고, x가 1일 때는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1일 때는 성립하지 않겠네 라고 해서 그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고요. 이게 지수 부등식을 푸는 가장 기초적 내용이고 방정식과의 차이야. 근데 이거를 제외하면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지난 수업 때 잘 이해가 됐으면, 뭔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 때 잘 이해가 됐으면 오늘은 쉽게 갈 수 있어. 아무튼 우리 지난번에 좀 헤맸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헤맸던 분들은 오늘은 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거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을 해볼게. 우리는 그 각각의 거리가, 그러니까 나랑 여러분들의 거리도 충분히 한 3m 이상은 충분히 띄어져 있는 것 같고 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마스크를 쓸까 안 쓸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안 쓸게요. 안 쓰는데 혹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인간을 보다가 저 선생님이 마스크 안 쓰냐라고 항의가 들어오면 네, 그때부터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하니까 인간을 잘 쓰기 아마 여러분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따로 쓰지 않고 좀 수업을 좀 할게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수 부등식 6-1번. 자,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그냥 기본적인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느낌을 갖고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3 곱하기 루트 3의 x제곱이 이놈이 세제곱끝 9. 여기 첫 번째 문제인데 항상 지수는 밑이 소수가 되도록 고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면 밑을 얼마로 고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밑을 그냥 3으로 고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밑을 3으로 고치면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3의 얘는 1이고 지수의 곱은 덧셈으로 바뀌고 얘는 뭐다? 2분의 1x.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제곱근 9는 3의 몇 제곱이야? 분수지수로 고치면 3분의 2제곱이죠. 맞죠? 알고 있잖아요.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인 거고 항상 지수 형태는 거듭제곱근을 분수지수로 고치는 게 더 예쁜 꼴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결국 얘는 a의 3분의 2제곱인데 자, 부등식에서는 뭘 생각하라고요? 밑의 범위. 이 밑은 뭐다? 1보다 큰 거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 x가 3분의 2보다 작다. x범위 번호 끝인 거죠. 그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방향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1번 문제는 그냥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내가 강조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쉽고 헷갈리기 쉬운 게 두 번째 꼴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x의 3x 플러스 1제곱이 크더라. x의 x 더하기 5제곱인데 여기에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명확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x가 0보다 크다. 이거 내놓쳐놓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게 아니라고, 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케이스를 나눠서 푼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서 풀겠다고요. 물론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밑이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니까 양면에 로그를 씌워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굳이 양면 로그 씌울 필요 없이 왜 미지수랑 똑같이 x니까 그냥 케이스만 나누자고요. 그 얘기는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x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 세 번째, x가 1일 때도 생각해야 되는데 x가 1이면 둘은 서로 같은 값이니까 당연히 x가 1이면 일단 얘는 탈락이라고 했고, x가 1보다 크면 밑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방향 그대로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3x 더하기 1이 x 더하기 5보다 큰 거고, 이거 넘기면 2x가 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인데 우리는
얘를 만족할 때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고, 그럼 집합에서는 둘의 교집합, 수직선에서 공통 범위를 생각해야 돼.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의 조건을 만족하는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방향 바꿔서 똑같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정답인 거야. 됐죠? 자, 이건 분명히 밑의 범위가 명확한 게 아닌 거야. 그럼 얘는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이런 부분은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 2 곱하기 5에 2x 플러스 1제곱이 크더라. 5 곱하기 2에 5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일단은 뭐 양변을 뭐 2로 나누고 양변을 또 5로 나눌 수는 있겠어요. 양변을 5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럼 이 좌변은, 얘는 5가 사라지고 얘는 뭐가 돼? 5에 2x제곱만 남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요 2는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는 2에 4-2x가 되겠지. 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양변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 기억나요? 첫 번째는 어떤 꼴이었다? 첫 번째는 A의 fx제곱이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 꼴 B의 gx제곱의 꼴, 그러니까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면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어떤 꼴이었어요? 밑이 미지수인데 지수도 미지수가 되면,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고 했어.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기본적인 문제의 접근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는 얘기야? 밑이 서로 다르잖아요. 지수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문제야.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버리면 좌변은 이제 뭐 중간식 아주 세세한 것들은 생략할게요. 그럼 좌변은 2x 곱하기 로그 5가 되겠죠. 크다. 우변은 4-2x 곱하기 로그 2가 될 거고,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로 묶이는 값들만 좌변에 넘겨주면 여기는 2 로그 5, 그 다음에 얘 넘겨주면은 더하기 2 로그 2, 그리고 우변은 4 로그 2,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두 개 더 얼마니? 2 곱하기 로그 10이고요. 로그 10은 1이니까 2죠? 이건 2잖아요. 그래서 약 x 2로 나눠주면 x가 2 로그 2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요 3번 정답일 거야. 자, 우린 3번을 봤을 때 중간에 이렇게 식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딱 봤을 때 우리는 견적이 나와야 돼. 양변 로그 씌우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형태, 밑이 다르고 지수 다르면 양변 로그다. 두 번째,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가 되는 꼴은 양변 로그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부등식이죠. 4번. 당연히 4번 형태. 이 문제를 봐봐. 8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뭐다? 항이 3개 이상인 거다. 항이 3개 이상이면 치환이었죠. 항이 3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치환이잖아. 즉 얘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
당연히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고 그러면 t는 0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럼 그렇게 치환해주면 주어진 이 식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 마 6은 0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3차 부등식이야. 뭐 3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우리 3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하나를 찾아서 0이 되는 값 하나를 찾아서 조립제법으로 보통은 문제를 풀었어. 어쨌든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t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럼 얘는 t마3 뒤에 거 2로 묶어주면 t마3 0보다 크다 이거네요.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 곱하기 t마3이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얘는 항상 양수다. 이거는 항상 양수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란 얘기는 결국 t가 3보다 크다는 얘기네요. 2의 x제곱이 3보다 크다는 얘기죠. 로그로 바꾸면 x는 로그 2의 3보다 크다는 얘기죠. 됐죠?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거는 로그의 기본적 정의.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문제 그냥 되게 쉬운 문제인 거야. 역시 연습하면서 풀면 돼. 연습하면서 풀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거 말로 좀 얘기할게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죠. 밑이 0에서 1 사이 있는 로그 함수는 감소함수죠. 그럼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방향이 그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뭐 공통한 게 여러 개 있으면 치환하고 항상 로그 반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 조건을 먼저 쓰고 그러면 이거는 뭐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면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부분은 문제 풀면서 짚어나갈게요. 문제 풀면서. 그래서 자 로그 부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6-2번 6-2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 했어요? 진수 조건이었죠. 그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수 조건이야. 진수 조건을 먼저 쓰고 생각해야 돼. 항상 진수 조건 먼저 쓰고 생각해야 돼요. 6-2번에 첫 번째 로그 0.5에 x제곱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0.5에 x 마이너스 5 작더라 로그 0.5에 5.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로그 부등식 풀 때 첫 번째 할 일은 진수 조건이었죠? 첫 번째는 진수 조건. 그 다음에 개수가 음수면 요놈 그쵸? 요놈 개수가 음수면 뭐 하라고요? 개수가 음수면 이항해라. 개수가 음수면 다른 면으로 넘겨라 했죠? 개수가 음수면 이항해라. 이게 이제 방정식 풀 때였고 물론 이제 부등식 풀 때는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그대로 갈 거냐 방향을 반대로 바꿀 거냐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놈은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얘도 양수가 돼야 돼. 그럼 둘 다 양수란 얘기는 x는 일단 5보다 크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 라고 먼저 쓴 후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이 놈을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니까 이항시키면 좌변은 로그 0.5에 x제곱 마이너스 19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넘겼으니까 로그 0.5에
그러면 얘랑 곱한 거 곱하면 5x-25가 되는데 밑이 뭐라고요? 0과 1 사이에 있잖아.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그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노가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맞죠? 밑이 1보다 크다면 그 노감수는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였고,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였잖아요. 그 감소함수란 얘기는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지는 거고, 또는 역도 성립하니까 y값이 작아지면 오히려 x값은 커지는 거라고. 즉 이 값보다 얘가 크다는 얘기는 진수만 비교할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9가 뭐란 얘기야? 이 5x 빼기 25보다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얘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그게 정답인 거야. 간단하죠?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문제. 원래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풀면 또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두 번째 문제. 이런 문제 봤을 때, 선생님, 저는 뭐 이 정도 문제는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한 번만 들으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우리는 기본 문제도 아니고 기초 문제라는 거야. 기초 문제. 다 아는 사람들은 잠깐 졸아도 괜찮아요. 아는 사람들. 이 마스크 쓰면 특히 더 졸리잖아. 와, 마스크 쓰면 얼굴에 그 따뜻한 기운이 쫙 펼쳐져가지고 엄청 졸리잖아. 평소보다. 게다가 밥 먹고 마스크 쓰면은 쥐약이죠. 참 대단해. 그렇지. 눈이 말똥말똥하다는 게 대단해요. 높은 점수를 매기고 싶어. 자, 얘가 로그 9에 x-1 이건데, 다시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봐. 밑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얘는 밑이 사실 다르지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 왜? 밑을 통일할 수는 있잖아. 그러면 밑이 서로 다른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이 있어요. 밑이 서로 다르면, 근데 통일은 가능한 거야. 그러면 밑을 얼마로 바꾸자고 했으니? 3으로 바꾸는 거야? 9로 바꾸는 거야? 밑이 다르면 밑은 큰 수로 통일하자 했어요. 기억나요? 밑이 다르면 밑은 큰 수로 통일하자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밑을 통일할 때 9로 통일하는 게 좋아. 왜요? 밑을 3으로 통일하는 순간 얘가 밑이 3이 되면 이 진수가 근호가 생겨버려서, 근호가 생기면 안 예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방부등식을 풀 때는 가급적이면 밑은 큰 수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죠. 그러면 똑같아요. 첫 번째 할 일보다 진수 조건이다. 그럼 진수 조건에 의해서 둘 다 양수란 얘기는 일단 x는 3보다는 큰 거야. 그 다음에 밑을 9로 바꿀 거야. 그럼 밑을 9로 바꾸면 얘는 제곱하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똑같이 제곱해야 값이 바뀌지 않죠? 그럼 주어진 식은 로그 3의 x 마 3의 제곱이 아니죠. 9죠? 밑을 9로 바꿨으니까 얘가 로그 9의 x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때는 보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방향이 그대로 x 마 3의 제곱이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한 게 정답이다. 쉽다, 그쵸? 쉽다. 반면에 세 번째. 로그 x에 3x-2가 크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얘는 뭐라고요? 밑이 명확하지 않은 거라고요. 물론 로그가 정의되려면, 그러니까 이 값이 최소한 존재해야 돼.
존재한다, 정의된다. 최소한 얘가 정의되려면 밑과 진수의 조건은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밑의 조건이란 건 뭐죠? 밑은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밑은 1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진수 조건 3x-2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정의되려면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1은 아니고 x가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최소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x는 일단 1이 될 수 없는 거죠. 아까 지수에서는 그 밑이 1 되는 경우도 생각하라고 했지만 요거에서는 밑이 1이 되는 건 애초에 정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라고. 케이스를. 그래서 첫 번째 x가 어떨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근데 이 x는 3분의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x가 3분의 2보다는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죠. 그리고 요 2는 뭐라고 생각해요?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2는 로그 x의 x제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방향이 바뀌니까 얘는 3x-2보다 방향이 바뀌어서 x제곱. 부등식을 풀고 둘의 공통범위. 마찬가지로 이때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역시 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를 구하면 된다. 끝까지 영역을 구하지는 않을게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쉽죠?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쉽죠? 참 우리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해도 저 혼자 막 떠드는 것 같고, 참 그래도 나의 그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잘 들어가길 바라며, 그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6-3번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6-3에 대한 뭐 이론들은 사실 방정식에서 이미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이론적인 학습은 말을 할게요. 학습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할 때는 다시 한번 거기 있는 그 이론들을 내가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고 거의 막 20년 동안 내가 가르치면서 되게 발전시켜 나갔던 이론들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이론들이니까 항상 공부하면서 같이 이론들을 정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6-3번 기본 문제로 가보면 6-3번에 첫 번째 1번 로그 3의 x의 제곱이 이놈이 로그 3의 x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풀래요. 근데 이미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x라는 놈을 일단 0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진수 조건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야? x는 일단 0보다 큰 거야. 헷갈리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계산하시고요. 헷갈리신 분들은 치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치환을 해도 괜찮고 또는 그냥 머릿속으로 치환했다 생각하고 그냥 푸는 것도 괜찮아. 그래도 혹시라도 그냥 생각했을 때 좀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니? t 제곱이 작다, 얘는 뭐야? 4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t 약분하면 안 되죠. 약분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묶어줘야 돼. 그럼 얘 좌변 넘겨서 t로 묶어주면 t 곱하기 t 마사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럼 t는 0에서 4 사이인 거야. 근데 그 t가 누구라고요? 로그 3의 x라고요.
이거죠. 밑은 1보다 큰 거야 지금.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아. 그럼 얘가 딱 0이 되는 x는 1이잖아요. 얘가 딱 4가 되는 x는 3의 4제곱이 81이잖아.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죠. 됐죠? 됐지? 자, 우리 계속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이 정도는 다 알 텐데 혹시 몰라서 a의 x제곱이 b가 된다면 a의 x제곱이 b면 우린 얘를 로그로 바꾸면 뭐가 됐었죠? x는 로그 a의 b였죠. 물론 얘를 지수로 바꾸면 이거였죠. 알고 있잖아, 그치? 우린 얘를 밑이라고 했었고 얘도 밑이라고 했었고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 바뀌진 않는다 했어. 밑이 바뀌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를 로그로 바꾼다 하더라도 밑은 그대로 a죠. 로그 a의 b는 x. 얘를 지수로 바꿔도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야. a는 그대로 a야. 그러니까 a의 x제곱은 b. 따라서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x는 밑은 그대로 3이니까 3의 4제곱. 됐죠? 얘를 만족하는 x는 밑은 그대로 3이니까 3의 0제곱. 그래서 x범위는 다음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문제였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어떤 꼴이다? 다시 한번 써주면 무슨 꼴이다? 밑이 미지수인데 지수도 미지수면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무엇을 하라고요? 양변의 로그를 씌우라고요. 양변의 로그. 됐죠?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변의 로그다. 이게 그 두 번째 꼴의 문제인 거잖아요. 두 번째 꼴의 문제죠.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니까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그 꼴이었고, 그러면 그 형태에 의하여 두 번째 문제 x의 뭐예요? x의 로그 2의 x제곱이 걔가 작더라 8 곱하기 x제곱이죠. 8x 전체 제곱이 아니라 8 곱하기 x제곱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봤더니 요 x 미지수야. 지수도 미지수야. 그럼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니까 양변의 로그를 씌울 거야. 밑이 얼마인? 밑이 2니까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씌울 거야. 그러면 양변의 밑이 2인 로그, 즉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씌웠다는 얘기는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밑이 얼마인 로그를 씌우냐에 따라서, 즉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은 안 바뀐다. 근데 밑이 0과 1 사이 값이면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양면의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그럼 좌변은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제곱이고요. 우변은 로그 2의 8 곱하기 x제곱 이거죠. 요거 앞으로 당겨버리면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로그 2의 8은 3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은 2 로그 2의 x. 이렇게 돼서 역시 항이 3개 이상이니까 치환.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해주면 는 t제곱. 싹 다 넘기면 마이너스 2t 나3은 0보다 작다. 빠르게 t 나3 t 뿔 1은 0보다 작다. t는 나 1에서 t가 로그 2의 x죠. 3. 그러니까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부터 8까지다. 간단하죠, 그렇죠? 방정식 학습 잘 하셨던 분들은 오늘 되게 쉬울 거예요. 방정식 학습 잘 됐던 분들은 오늘 되게 쉬울 거고요. 근데 중간에 정말 그지 같진 않은데 중간에 실생활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를 빡치게 하는 문제를 나와요. 그 부분은 서울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아무튼 별로 어렵지 않게 갈 거라고. 어렵지 않게. 쉽죠? 쉽지 않아요? 쉽지? 쉬운데. 자, 6-4번. 자, 6-4번은요. 사실 개수가
개수가 지수이거나 개수가 로그인 거지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그냥 이런 문제인 거야.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별로 그냥 특히 뭐 수학 파트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얘는 뭐 그냥 수학 3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꼴 문제인데 아무튼 가볼게요. 6-4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fx가 있는데 그 fx가 2차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 x 플러스 로그 a 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물론 인수분해는 안 돼요.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 뭐냐면 걔가 1번 중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주어근을 갖는다. 뭐에 대한 문제야? 그냥 판별식에 대한 문제라고. 두 번째, 근이 모두 음수다. 근이 모두 음수다. 근의 분리랑 관련된 문제인 거고. 세 번째, 항상 fx가 0보다 크다. 역시 판별식과 관련된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일단 주어진 이 식에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2 이거네요. 치환해도 괜찮고 그냥 해도 괜찮죠. 이제 치환하지 말자. 그냥 얘는 로그 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로그 a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고 인수분해해주면 로그 a 마이너스 2 로그 a 플러스 1 이거야. 판별식. 그럼 첫 번째 걔가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빵인 거잖아요. 얘가 빵이란 얘기는 a가 100이거나 a가 10분의 1인 걸 말하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1번 문제는 그냥 판별식의 어떤 부호로부터 정답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근이 모두 음수다. 자, 그냥 밑줄 그어놓고 써보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뭐죠?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은 뭐였죠? 조건 몇 개다? 조건 3개다.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3개였잖아. 그런데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조건 3개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근이 모두 음수다. 얘도 조건은 3개가 필요했잖아. 그 조건 3개가 뭐였다? 판별식은 0 이상인데 근이 모두 음수니까 당연히 2개를 더하면 음수다. 하지만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다. 조건 3개 필요했었죠. 그런데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다른 부호에 근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건이 하나만 필요했었다고요. 그 하나의 조건은 누구였다? 하나의 조건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였었어. 기억나요? 이때는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문제는 근이 모두 음수의 조건이다. 즉 이 식의 판별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의 부호를 생각해주면 역시 A 범위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요 두 번째 문제였던 거고요. 세 번째, 역시 밑줄 그어줄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죠? fx가 0보다 크다. 나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항상 이 함수가 0보다 크대요. 항상. 근데 이게 뭔데요?
이차함수잖아. 아무튼 그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머릿속으로 함수를 생각해봐야 돼. x축이 있으면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x축이랑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뭔 말이다? 실근이 없다. 우리는 만나는 값을 실근이라고 하니까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축과 안 만나는 거다. 그럼 실근이 없는 거죠. 실근이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지. 작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에 헷갈리더라고. 분명히 0보다 크다니까. 길이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말하는 이 그지 같은 사상을 가진, 그치, 이야기는 없을 건데, 그런 학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라고. x축 위에 붕 떠있다. x축이랑 안 만난다. 실근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 만족하는 거 구하는, 뭐야 이거는 그냥 2차 함수 문제네요. 그냥 2차 함수 문제였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만 하고 되게 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그나마 좀 잘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마냥 즐겁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괜히 막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고. 그치? 그럼 돈은 그냥 엄마가 그냥 주는 거야. 우리가 막 생활고를 겪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막 이런 건,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우리의 관심 밖이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5만원 주면은 5만원 가지고 뭔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게임을 사든 그걸로 뭐 맛있는 걸 먹든, 그치? 뭔가를 쓰라고 주는 거지. 그거 우리가 저축해가지고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그렇진 않잖아.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진 않잖아.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복리, 단리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른다고. 이런 개념을 잘 모른다고. 자, 한번 복리라는 개념을 좀 해볼게요. 복리. 도대체 복리가 뭐냐? 복리가 뭐냐? 이런 거야. 내가 돈을 갖고 있어. 내가 돈을 갖고 있다? 얼마를 갖고 있냐면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그런데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요. 친구가 야, 내가 돈이 없는데 나한테 좀 1,000만 원 좀 빌려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냥 빌려주기, 그래서 걔한테 이자를 받기로 한 거야.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너 있잖아 한 달에 20%씩 이자를 내라.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빌려준 거야. 나는 이제 4천억짜리 길로 간 거지. 한 달에 20% 이자를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한 달이 지났다? 그럼 나는 이제 그 친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 20% 이자를 받는다고. 병수야, 20% 이자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나는 한 달이 지나면 얼마의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1,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한 달 지나면 1,200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 한 달 또 지났네? 얼마를 받아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무식한지 않은지가 판단돼요. 한 달 또 지났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 한 20% 이자를 받기로 했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으니까 20%면 1,000만 원에 20%는 200만 원이거든. 그럼 매달 200씩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다음에 1,400 받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00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결국 나중에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 왜? 한 달 또 지나면
나는 1200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1200만 원에 대한 20%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1200의 20%는 240만 원이라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여기에 20%인 240을 더 더한 144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한 달 또 지났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 1200이라는 건 뭐냐? 1000에다가 1.2를 곱한 거라고. 그럼 1445 뭐겠어요? 다시 여기다가 1.2를 또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00 곱하기 1.2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3달 지났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1000 곱하기 1.2의 세제곱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복리법이에요. 이게 복리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리법이란, 복리법의 기본 공식이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에요. 이게 복리법이에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아까 1000 곱하기 1.2의 n제곱, 이게 복리법인데, 그럼 거기서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다? a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빌려준 돈이겠죠? 그러니까 처음값이죠. 처음값. 그럼 이 r은 뭔데요? r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할 수도 있어. 우리가 뭔가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된 게 점점 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치?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자전거를 사면은 나중에 자전거 되팔면은 중고니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감소할 수도 있다고. 그럼 요 R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비율을 말해요. 비율. 만약에 1%는 얼마인데요? 1%는 0.01인 거죠? 10%는 0.1인 거죠? 비율이라고요. 아까 20%니까 0.2인 거라고. 그럼 20%가 증가했으니까 1 더하기 0.2. 그래서 1.2를 곱한 거라고 해요. 그럼 요 n은 뭔데요? n은 횟수입니다. 횟수. 이렇게 돼서 그럼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처음값 A가 R의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할 때 n번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식인 거야. 우린 이 식을 복리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이러한 복리법으로 굴러간다고. 처음에는 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눈덩이처럼 점점 커진다고. 복리법인 거야. 너희들이 숙제를 한 번 안 해오면은 그때는 그럴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2번, 3번 연속으로 안 해오면 그럼 복리가 돼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고. 복리인 거야. 세상은 복리야. 세상은 복리예요.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리법인데, 이게 지수함수라든가 로그 함수라든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또는 우리가 수업 나중에 배우는 등비수열, 이런 부분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괴롭힐 그 식인 거예요. 복리법이야. 자, 이 식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한번 식 세우는 걸 연습을 좀 해볼게요. 좀 집중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매회 20%씩 증가한다 란 말이 있으면, 그리고 동bil렸던 그 문제야. 매회 20%씩 증가한대. 그러면
우린 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a 곱하기 1.2의 n제곱인 거라고. 아, 우리가 세우는 식은 뭐인 거야? 매회 20% 증가한다면 처음 값 a가 n번 지났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식을 세운 거라 이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매회 10%씩 감소해요.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감소한다는 얘기는 요 R은 얼마인 거니? 마이너스 값인 거야. 10%는 뭔데? 0.1이잖아요.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0.1인 거라고요. 그럼 식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0.9의 n제곱이 된다고요. 그럼 매회 2배가 돼요. 매회 2배다. 매회 2배다. 간단하죠. 그쵸? 매회 2배다. 처음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되고 4,000만원 되고 8,000만원 되고 1억 6천. 매회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n번 지나면 어찌 되겠어? a 곱하기 2의 n제곱이겠죠. 왜요? 우리는 처음 값 a가 증가 또는 감소할 때 n번 지나면 어찌 되냐? 또 매회 2배가 되면 n번 지나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매회 절반이다. 그럼 매회 절반이면 당연히 뭐겠어요? a 곱하기 이제는 2분의 1의 n제곱이겠죠. 됐죠? 자, 2개만 더 할게요. 2개만. 3년마다 4배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값이 있는데 걔가 3년이 지날 때마다 4배씩이 된대. 그 3년이 4배가 됐으면 6년 뒤에는 16배인 거야. 그럼 9년이 지나면 다시 또 4배가 되는 거니까 64배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10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찌 되느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3년마다 4배란 얘기는 이거 아닌가요? 3년마다 4배면 그래서 3년마다 4배면 a 곱하기 이제는 증가하는 거잖아. 그것이 보다 3번 지났더니 이꼴 처음 값의 4배가 되었다 4a가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처음 값 a가 증가하는데 3번 지났더니 처음 값의 4배가 되었다 이 얘기라고. 그럼 이게 a 서로 날려. 그러면 1 플러스 r은 4의 3분의 1제곱이야. 물론 이제 밑을 2로 바꿀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1 플러스 r 대신에 1 쓸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쓰는 식은 뭔데요? 사실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제곱을 쓰고 싶었던 거잖아. 우리는 이 식을 써야 되는 거라고. n번 지나면 어찌 되냐에 대한 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식은 이꼴 a 곱하기 1 플러스 r 대신에 얘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의 n제곱이다. 아, 4의 3분의 n제곱인 거라고. 됐죠? 마지막 반감기가 6,000년이다. 반감기가 6,000년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반감기가 6,000년이다. 우리의 몸속에는 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탄소의 원자량은 10인데요. 근데 이 원자량이 14인 원소량이 14인 탄소가 있어. 근데 그런 탄소도 있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긴 탄소인데 그 탄소가 반감기가 대충 6,000년이야. 반감기가 6,000년이란 얘기는 6,000년이 지날 때마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공룡 화석 있잖아. 공룡 화석을 딱 보고 이게 언제적에 살던 공룡인지를 파악하려면 그 화석 속에 있는 그 탄소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럼 그 탄소를 측정하는데 원래는 탄소가 한 100만큼 있어야 정상인데, 근데 탄소가 100이 없고 탄소가 25밖에 없어. 탄소가 원래 100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 화성을 봤더니 탄소가 25밖에 없는 거야. 뭔 얘기일까? 그 탄소의 반감기는 6,000년이거든. 그럼 만약에 얘가 6,000년 지났으면 이게 50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6,000년 또 지나면 이게 25가 되는 거죠? 6,000년이 두 번 지났다? 12,000년 전에 생긴 화석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너희들 몸속에 그런 탄소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지금 딱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웜홀이 생긴 거야. 웜홀이. 그래서 딱 여기부터 조까지 쫙 가라앉힌 거야.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았는데 너희들이 여기부터 팍 가라앉힌 거야. 지하 한 100km 안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거야. 이 고온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다 압축돼가지고 갇혀버린 거죠. 죽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세계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걔들은 끈질기니까 걔들이 살아남아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다고 바퀴벌레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바퀴벌레들이 너희들의 화석을 발견한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있는 화석을 발견한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얘들은 옛날에 지구를 지배했던 인간이란 애들이구나. 그럼 도대체 언제적 인간인지를 밝히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그 화석에 있는 탄소를 보면 된다고. 그래서 탄소를 측정해서 반감기가 6,000년이니까 도대체 얼마가 남았는지를 비교하면은 언제적 돼지 애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측정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반감기가 6,000년이라는 건 이제 뭔 소리인지 알았잖아. 근데 그건 얘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 반감기가 6,000년이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몇 년마다? 6,000년마다 몇 배가 된 거야? 2분의 1배가 된 거라고. 요 3 대신에 6,000을 쓰면 되는 거고 4 대신에 2분의 1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반감기가 6,000년이면 n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2분의 1에 6,000분의 n제곱인 거라고. 그럼 그 식에 의해서 바로 화석의 연대 측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독립법에서 기본적으로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우리를 아주 엿먹이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리 이 부분이 그 이론 11번에 내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1번 제 아래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야. 이해를 해야 돼. 얘는 되게 좀 중요하고 초반에는 좀 잘 이해가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라서 좀 일부러 좀 천천히 설명을 좀 했습니다. 독립법이 되게 풀다 보면 제가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풀기가 싫을 거야. 풀기가 싫을 거라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푸셔야 돼요. 푸셔야 되고요. 뭐 스마트폰 뭐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 두드려가지고 계산기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라든가 계산기 써서 풀지 마시고요. 직접 계산하는 힘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풀다 보면 중간에 막 분수가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도 직접 다 계산을 해서 계산하는 능력을 좀 같이 키워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고,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6-5번인데 6-5번. A랑 B 두 도시에서 현재 A는 B의 인구의 2배래요. 그러니까 A가 B의 2배래요. 그러면 우리는 B의 인구를 기준으로 가면 되는데 기본적인 복리법 공식은 다시 한번 써보면 기본 복리법 공식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A 도시가 B의 도시의 2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B 도시의 처음의 인구를 A로 보자고요. 그러면 A 도시는 뭐가 되겠어요?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2A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처음 값이. 그런데 이제 봤더니 A는 연 5%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대요.
우리 복리법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에서 R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율이었고 1%는 0.01. 그러면 얘가 A가 연 5%로 증가하니까 그럼 A 도시는 n년 지났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처음 값 2A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 1.05겠죠? 1.05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럼 B 도시는 원래 인구가 A였는데 그런데 걔는 연 8%의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n년이 지나면 A 곱하기 1.08의 n제곱이 된다고. 자, 이제 문제 다시 읽고 완성해서 식을 써볼게요. A랑 B 도시에 현재 A 인구는 B의 2배였고 A는 5%, B는 8%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게 바로 복리법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B가 A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년 후냐? 이거 물어봤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뭐야? B가 즉 A 곱하기 1.08의 n제곱이 B가 더 많아지는 거다 A. 이 A 곱하기 1.05의 n제곱이 되는 그 몇 년 후냐를 물어본 거라고. 근데 이 n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n번 지났을 때인 거니까 만약에 n이 1이면 1년 지난 거죠. n이 2가 되면 2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후냐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최초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얘기인 거죠. 자, 계산합시다. A 서로 약분하고요. 문제에 로그 2랑 로그 3의 값, 그러면 로그 7의 값이 나왔으니까 주어진 이 식을 2랑 3과 7과 관련된 로그의 값으로 표현해야 돼.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좌변은 n 곱하기 로그 108이죠. 로그 108은 로그 100분의 108이야. 108 뭐죠? 27 곱하기 4라고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맞죠? 27 곱하기 4는 108. 그 다음에 크더라. 여기다가 로그 씌우면 로그 2 플러스 n 곱하기 로그 1.05는 로그 100분의 1.05 105는 21 곱하기 5고요. 21은 3 곱하기 7이니까 3 곱하기 7 곱하기 5 이렇게 된다고. n 곱하기 자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 더하기 3 로그 3 마이너스 2 크더라 로그 2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7 더하기 로그 5 빼기 2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 로그 2랑 로그 3과 로그 7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걔를 다 집어넣어서 n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뭐 하라고요? 계산기 쓰지 말라고요. 그거는 너희들을 되게 힘들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계산기 못 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산기로 쓰는 연습을 해버리면 실전 시험에서 그 근소한 차이로 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정답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실제 해보면 이거 n이 24점 땡땡땡 나와요. 근데 이 땡땡땡은 우리가 뭐 굳이 몰라도 괜찮은 숫자야. 왜? n은 자연수니까 그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실제 만족하는 자연수는 25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25년 후가 정답은 나와요. 하지만 이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정답지 보고 그냥 쓰지 말도록 해주세요. 당부할게요. 정답지 보고 쓰지 않도록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물론 당연히 식은 세울 수 있어야 돼. 기본적인 요 복리법식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 시문을 들어서 그렇죠? 20% 증가한다, 뭐 10%씩 감소한다, 4배 2배가 됐다, 3년마다 4배가 됐다, 반감기가 6,000년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식 세울 수 있도록 이론적인 학습도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네. 뭐 이게 내가 천천히 나가면 안 되는데 문제가 많은데 이 정도면 이거 뭐 제한 시간 내에 못 끝내는 거 아니야? 6-6번 이제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들
한 3개가 나오네요. 셋 다 대소비교 문제인데 6-6번부터 해보면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소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어. 그냥 그때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면서 그 감각을 익혀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비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감각을 좀 익힐 필요는 있어요. 이게 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문제가 정석이 좀 많이 나왔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x범위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의 x값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인 거고 b는 x의 2x 제곱인 건데, 자, 얘는요 그냥 그 얘기예요. 우리가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두 수를 빼는 거죠. 그치?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X제곱에서 2X를 빼보자고. X제곱과 2X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이거죠. 미치는 똑같으니까 지수를 크기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뺐더니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요. x가 0과 1 사이 값이니까 0과 1 사이 값이면 이 값의 부호는 음수가 되는 거다. 음수니까 실제로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즉 x제곱보다는 2x가 더 큰 거라고. 그런데 밑이 x인 지수를 씌운 거잖아요. 밑이 x인 지수를 씌웠는데 그 x가 뭐라고요? 0과 1 사이 값이라고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를 씌우면 방향이 뭐가 된다고요?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맞죠? 감소함수니까 x값이 커진다 하더라도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면 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였었지. 왜냐하면 x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었어.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상황. A 1 B 빵 and A 곱하기 B가 1보다 큰 상황일 때,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대문자 A는요 로그 A제곱의 B고요, 대문자 B는 로그 A의 B제곱이고, 대문자 C는 로그 B의 A제곱. 이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그런데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요거는 얘 앞으로 당겨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B야. 이거 이 앞으로 당겨버리면 2 곱하기 로그 A의 B고요. 얘는 2 곱하기 로그 B의 A라고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서로 무슨 관계인데요? 둘은 역수 관계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역수 관계야. 곱하면 1이면 둘은 역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거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누구만 알면 되냐면 로그 A의 B의 크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수직선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하여 주어진 이 식에서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씌우자고요.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씌워주면,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방향이 그대로 또는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 나는 밑이 A인 로그를 씌운다고 했어. 근데 A는 이미 1보다 커.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밑이 A가 되는
로그 A에 B를 씌워버리면 리치 A인 로그를 씌워버리면 얘는 1이죠. 1. 로그 A의 A. 로그 A의 1은 0이죠. 근데 방향 안 바뀌잖아요. 얘는 리치 A인 로그를 씌웠으니까 로그 A의 B가 되겠죠. 물론 0에다가 로그 씌울 수 없어. 그럼 일단 결국 이런 거는 거야. 로그 A의 B는 0보단 작은 거라고. 여기도 리치 A인 로그를 씌우면 그럼 얘는 뭐야? 로그 A의 AB니까 로그 A의 AB는 1 플러스 로그 A의 B고요. 그럼 그 놈은 로그 A의 1은 빵인 거야. 따라서 두 개를 합쳐버리면 로그 A의 B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놈인 거라고요. 따라서 수직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1과 0이 있으면 로그 A의 B는 그냥 그가 어딘가에 있는 거죠. 이게 로그 A의 B인 거죠. 됐죠? 자, 대문자 A는 그거의 2분의 1배야. 그럼 이거의 2분의 1배니까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대문자 B는 이거의 2배야. 그럼 이거의 2배니까 뭐야? 마이너스의 2배는 더 작아지는 거죠. 뭐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에 더 왼쪽에 있는 건 맞아요. C는 역수의 2배야.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값의 역수는요 역시 음수죠. 근데 어디로 가니? 최소한 마이너스 1이 더 왼쪽으로 가는 음수죠. 그럼 그걸 2배 했으면 사실 더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푼 건데요. 근데 편법으로 풀 수도 있다. 편법으로. 우리는 크기 비교를 했을 때 크기 비교, 대소 비교는 숫자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나는 편법으로 풀린다. 나는 그냥 인생 피곤하게 살기 싫고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풀고 싶다 라고 해도 괜찮다고. 그럼 숫자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소문자 A랑 소문자 B를 생각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소문자 A랑 소문자 B에 뭘 대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애들은 선생님 나는 이 조건 만족하려면 이거 A에다가 5를 대입하고요 B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할래요. 그럼 얘를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입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수를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대입한 결과로부터 예쁜 값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대입하는 그 두 숫자는 서로 거듭제곱의 관계가 있는 수를 대입해야 돼. 즉 서로 위치 같은 수를 대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나에게 수를 대입하겠다. 어떤 수를 대입하면 될까? A 대신에 그냥 한 4를 대입하는 거죠. A 대신에 4를 대입하는 거야. B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둘 다 위치 2인 지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수는 누구?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맞잖아. 그럼 그걸 대입해주면 대문자 A랑 대문자 B랑 대문자 C가 다 뭐가 돼? 유리수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 첫 번째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었는데 근데 정석적이진 않지만 수를 대입해서 풀어도 가능은 하다고. 근데 수를 대입할 때는 그 값들이 서로 뭐가 되는? 서로 간에 밑이 서로 같은 지수 형태인 서로 간에 거듭 제곱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대입해서 대소를 비교해도 괜찮기는 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었고, 자, 대소 비교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 지우고. 오늘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로그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로그는 왜 생겼을까? 로그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 로그의 탄생.
왜 이런 게 생겨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왜 생겼을까요? 로그가 생긴 이유는요, 복잡한 지수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로그가 생긴 이유는 복잡한 지수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야.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복잡한 지수의 대소비교는 로그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6-7번이에요. 자, 6-7번에다가 복잡한 지수의 대소비교는 복잡한 지수의 대소비교는 로그를 이용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아, 지수가 복잡하면 로그를 이용해서 그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복잡하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복잡하냐?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가 있겠지. 뭐 천재적인 애들은 뭐 별로 복잡하진 않을 거야. 선생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가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가 막 0.1초 이내에 답이 나왔다고. 그냥 선생님이 327 곱하기 548이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냥 답이 그냥 팍 나왔다고. 난 그땐 그랬어. 점점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지금은 구구단밖에 못하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그럼 그때는 나한테는 그 정도는 복잡한 수는 아니었다고. 나도 이제 어릴 때는 좀 신동소리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거든.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능력치가 떨어지더라고. 나는 그때 참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뭔가가 됐을 것 같아. 뭔가 나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었을 것 같아. 근데 너희들도 그렇지 않을까? 너희들도 분명히 이 중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뭔가가 돼서, 그쵸? 다 뭔가가 되겠죠, 그쵸? 다 뭔가가 되겠죠? 뭔가가. 근데 정말로 남들이 오오 하는 뭔가가 돼서 내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내 중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1번. 자, 세 실수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그래서 그냥 헷갈리니까 이제 한번 써볼게. x라고 하는 것을 7제곱근 8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그냥 x라고 놓을게요. 쓰기 귀찮으니까. 자, 두 번째 거를 y라고 놓을게요. 6제곱근 5를. 세 번째를 z라고 할게요. 5제곱근 6을. 이렇게 놨을 때 그럼 우리는 x, y, z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라고.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복잡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잡하다. 물론 뭐 복잡하지 않다고 말하면 뭐 별 내가 말할 뻔덕진 아니겠지만 좀 복잡한 거라고. 또는 그냥 문제 제일 끝에 봤더니 단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왜 나왔겠어요?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우자고. 그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이놈은 뭐가 되니? 로그 x가 그러면은 8의 7분의 1제곱이었고 이거는 2의 7분의 3제곱인 거니까 맞죠? 그럼 요거 씌우면 7분의 3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거야. 로그 2 0.3010 이거죠. 로그 y의 값을 구하면 얘는 5의 6분의 1제곱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로그 5점.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점. 맞죠? 로그 2랑 로그 5랑 넣으면 1이니까. 로그 z의 값을 구하면 5분의 1 곱하기 로그 6이니까 로그 6은 로그 2 0.3010 더하기 로그 3 0.477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어차피 밑이 다 식인로그니까 그러면 가장 큰 놈이 진수 제일 큰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다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라고. 두 번째 것도 비교하는 게 첫 번째는 6의 결국 몇 제곱 비교하라는 얘기니? 16제곱이죠? 6의 2제곱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은 16이잖아. 그럼 6의 16제곱이랑 그 다음에 3의
36제곱이랑 맞죠? 2의 몇 제곱? 6의 세제곱은 216. 2의 216제곱을 비교하래요. 이거 직접 계산할 수는 없다고. 계산할 수 없잖아. 16, 6을 16번 쭉 곱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지수가 복잡하면 로그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똑같죠? 각각을 또 마찬가지로 x, y, z라고 하고 로그를 씌워서 그 값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세 개의 대수 비교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는 복잡한 지수로 보자 이거지. 또 이 정도 복잡한 지수로 보자 이거지. 근데 그렇게 안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로그의 표는 사실 암기를 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항상 문제에 주어진다고. 따라서 분명히 지수의 크기를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문제 제일 끝에 로그의 값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로그를 써서 비교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대수 비교하는 또 다른 유형을 얘기를 해보면 6-8번은요 그냥 간단해요. 6-8번은 그냥 대놓고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 과정을 조금 벗어났어요. 약간 벗어났어. 약간. 우리는 밑변환 공식을 일단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의 B를 밑을 C로 바꾼다면 얘는 밑을 C로 바꾸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만약에 밑을 B로 바꾸면 로그 B의 A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알고는 있잖아. 밑변환 공식. 그러면 그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이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우리가 로그의 값을 계산할 때는 밑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6-8번 첫 번째 1번 첫 번째 있는 그놈을 대문자 A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대문자 A는 로그 A의 2분의 1 더하기 로그 B의 2분의 1 이거였는데 맞죠?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로그 B의 A분의 1은 로그 A의 B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그 A의 2분의 1은 로그 2의 A죠? 마찬가지로 로그 2의 B죠? 그러니까 로그 2의 AB가 되는 거야 라고 전부 다 밑변환 공식으로 각각을 밑을 다 2로 바꿔서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첫 번째 놈과 두 번째 놈과 세 번째 놈이 다 밑이 2인 어떠한 로그의 값이 될 거라고요.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진수의 크기가 로그의 크기랑 똑같은 건데 내가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절대부등식에서 산술, 기하평균의 관계를 배웠단 말이죠. 뭐죠?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죠. 산술평균은 항상 크거나 같더라. 뭐보다? 기하평균 루트 AB. 이게 산술 기하평균이었잖아. 이건 교육과정이란 말이야. 이건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조합평균. 어차피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조합평균은 그냥 그런 게 있다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조합평균은 뭐냐면 A 플러스 B분의 2AB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거든. 이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얘까지가 나오는 문제라서 교육과정을 약간 벗어나요. 자, 끝까지 완성돼서 한번 해보세요. 대문자 A, 마찬가지로 대문자 B, 대문자 C 다 밑을 2로 고쳐서 그냥 그 진수를 비교해보면 그 진수가 그냥 산술, 기하, 조화의 관계가 나와서 그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냥 문제입니다.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